내가 다음에 한번 짬나면은 뒤를 한번 싹 돌리다가 그래야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니 진짜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으셨잖아요. 자, 오늘 우리 어디 할 거예요? 그 순환기계야? 그러면 우리 실질 장면 끝났네요. 그러면 오늘 순환기계 할게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순환기계는, 이렇게, 좀 건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또 건강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은 아주 기초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건강 강의 하는 게 참 수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 강의 한다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모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준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정리하는 쪽에서 들으시고요.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건강에 좀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구미에 그냥 우리 파트너가 있어서 좀 일찍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1시간 전에 이게 건강 강의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가니까 건강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PPT 띄워갖고 내가 들으면서도 와 잘한다고 앉아있는데 마치 저 혼자 쫓아오면은 제 건강 강의 듣고 건강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건강 강의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 그 말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원조죠, 어찌 보면. 그게 원래 원조는 잘 못해도 원조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강의 들으면서 내가 진짜 잘한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배워서 이렇게 이런 걸 하기로 이게 했다 이래 하니까 뿌듯함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여기도 계세요? 혹시 우리 그룹에도 있으세요? 제 강의 듣고 혹시 건강 강의 하고 계신 분? 저기 한 분 계시네요. 그죠? 그래요. 99씩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은 건강에 한번 재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순환기계 할 건데, 순환기계는 뭐냐면, 우리 몸에 10개의 개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그냥 쉽게 우리 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도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피가 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심혈관계가 있어요. 심혈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돌겠어요? 이 심혈관하고 같이 림프계라는 게 있어요. 림프계는 쉽게 말하면 우리 피에 있는 노폐물을 정맥으로 옮겨서 콩팥이 걸려서 오줌 노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계가 있어요. 림프계 또 있죠. 임파라고 하죠. 그죠? 임파계. 그래서 림프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백혈구 중에 림프구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를 뭐라 그래요? 림프구를 하잖아요. 백혈구 중에, 종류 중에. 백혈구가 100이라면 한 40, 50%가 림프구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우리는 순환기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기계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겠죠? 왜? 순환, 우리 몸에 피가 돌라 그러면 이 심장의 펌프질, 수축과 이완작용으로 온몸을 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혈관이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가야 되니까. 맞죠? 피는 혈관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혈액이 있을 거고요. 요 세 개, 대표적인 거.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은 요 세 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고혈압과 저혈압 같은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혈관에 피가 흘러가는데, 압이 너무 세면 고혈압이고 압이 너무 없이 가면 저혈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에 120을 평균으로 두고 있어요. 이게 압은 있긴 있어야 되는 거지. 피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너무 높으면 병, 너무 낮아도 병. 이렇게 그런 거죠. 이해되죠? 자,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는 맑고 깨끗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방이 너무 많다거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거나 당이 너무 많다거나 이러면 병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피에 당이 너무 많은 걸 우리는 당뇨를 하는 거고 피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수치가 높으면 정액 평균보다 높으면 그죠? 그 콜레스테롤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뭐 원리 말하면 병은 이름 붙인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심장, 책들 하기로 했죠. 책을 보고 할게요. 제 머릿속에 들은 것만 하면요, 뭔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하기로 했어요, 참. 자, 그래서 심장은 위에 보시면, 자, 심혈관계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한다. 돼 있죠, 그죠? 그렇게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심장에 펌프질이 있어야 되고, 그 피가 산소와 영양소를 많이 가진 피가 혈관을 통해서 몸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 쪽의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 세포의 소기관에도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세포 소기관이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가야 재기능을 할 거고, 그러면 세포가 제대로 된 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이 제대로 된 세포가 모인 게 몸이잖아요. 원리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좋아지는 거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좋은 공기, 좋은 물, 균형 잡힌 영양. 요거죠. 자,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무게가 약 350g, 감각이 거의 없는 기관이다. 참 감각이 거의 없는 기관이 많죠? 간도 감각이 없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모른다 했죠? 폐도 감각이 없다 했죠? 심장도, 그죠? 자, 혈관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13만 킬로라 그래요. 13만 킬로. 이게 지구가 4만 킬로니까 지구에 거의 3바퀴를 돌리고도 남는다 이게 되는데,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 혈관이 정말 그렇게 길어? 빼갖고 한번 재봤어? 근데 우리 몸의 혈관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이걸 하나로 이어 붙이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혈관에 터져도 안 되고 막혀도 안 돼. 혈관이 좁아져도 안 되고. 맞죠? 그러는데 우리는 수없이 터지고 좁아지고 막히고 그렇게 해요. 우리 몸에는. 근데 요게 우리 생명에 치명타를 주는 게 뇌하고 심장이라 하는 거야. 나머지는 멍들고, 그죠? 또 우회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뇌하고 심장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게, 뇌하고 심장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고 하면 생명은 직결되는 거고, 나머지는 멍드는 거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은 다 뭐예요? 뇌하고 심장 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뇌도 나중에 또 공부해보면 아는 거고요. 그래서, 자, 펌프질을 압력으로 전신 해외 공급이 가능하다. 그게 펌프질은 뭐냐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거죠.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피가 나가는 거고요. 심장이 나간 걸 다시 정면에서 끌어들이려면 이완해서 빨아들이는 거죠. 이 작용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빠른 거를 빈맥이라 하고 너무 천천히 하는 걸 서맥이라 하고, 그죠? 1분에 보통 심장이 70회 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 100개 뛰는 걸 빈맥이라 그래요. 그게 심장이 바닥바닥 뛰는 거지. 원래 우리 심장은 수축을 푹 해주고 피가 푹 나가고 쭉 빨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바닥바닥 하니까요. 찌끔씩 나가니까 그게 서맥이라는 거예요. 그 빈맥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요런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는 걸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부르죠. 전체를. 그래서 이 부정맥이 가장 겁나는 건 뭐예요? 심장마비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끔 하는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가 뭔지 싶어져 또, 그죠?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를 말씀드리면 칼슘이에요. 칼슘은 여러분들이 뼈의 구성 성분이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많은 영양 효과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의 100쪽의 세포에 서로 신호 전달 체계를 유지시키는 게 칼슘이에요. 세포와 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활하게 하는 게 이 칼슘이거든요.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간질이나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뇌전증. 그게 간질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그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뉴런에서 뉴런으로 가는 그 이어지는 시냅스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전기신호라든지 신경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이 정보가 엉기는 게 간질이거든요. 결국 그런 병도 방금 말했던 칼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르세요? 조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자, 지금 조는 거는 제 탓이 아닌 거 아시죠? 강의 시작하고 30분 전에 조는 거는 네 탓이고 그 뒤에는 제 탓이에요.
재미가 없어서 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펌프질의 압력으로 전신 혈액 공급이 가능하다. 자, 심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방, 자신실, 무심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뭐 심장학 박사 될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저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의사 선생님 우리 시연이가 태어날 때 심장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어서 있다 말했죠. 이 심방, 심실 뭐냐면 우리 몸에 심장이 피가 심장 자체에서도 흘러가는 코스예요. 근데 이것들이 뱃속에 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도 장기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심장인데 그래서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심방의 피는 심실로 흘러가며 방광실이 교대로 수축기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뒤에 심장 판막증 할 때 약간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루에 심장을 지나는 피는 약 10,000리터, 9,000에서 10,000리터. 자, 건강한 성인이 1분에 72회 정도 박동한다. 자, 1분에 72회 정도가 정상적인 사람이 심장 박동수예요. 근데 아까 서맥은 한 50분 하는 거지. 빈맥은 한 100분 하는 거.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부정맥을 한다 했죠, 그죠? 자, 이유. 심장을 구성하는, 우리가 이 심장이 있는데, 우리가 근육은 이렇게 보통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가로 문이근하고, 또 밑 문이근이 있죠. 이렇게, 강한 힘을 줘야 될 때 쓰이는, 근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잘 때 움직이는 근육, 혈관이라든지 이런 장에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이 보통 두 가지의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심장은 심장 근육이라는 게 따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애기집이 생겨서 임신했다 그런 게 아니라 몸에 애기가 심장을 뛸 때부터 임신한 게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장이 멈출 때는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100년을 간다고요. 100년, 100cm이니까. 그러면 심장이 100년 동안 뛰는 거라. 그 100년 동안 뛸 수 있는 힘이 어디냐? 바로 심장 근육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이래. 그래서 뛰면서 지가 5번 정도 규칙하게 뛰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한 번쯤 쉰답니다, 이게. 우리 느끼지는 못하지만. 요게 정상적인 심장인데 이게 완전 불규칙하게 되는 게 우리는 아까 부정맥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의 가로 문이근 그리고 밑 문이근 있고 딱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그 중간에 잠깐의 휴식이 있다는 점. 일을 오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알아서 쉰다.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뛰는 게 심장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혈압, 저혈압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고혈압과 저혈압을 물어보면 굉장히 답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병원에 고혈압 약 종류만 해도 몇십 가지거든요. 그 말은 혈압의 종류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수십 가지라는 뜻이죠. 저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저혈압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피가 적으면, 피 삭제가 적으면요 저혈압이 와요. 왜? 심장이 펌프질해가 보낼 피가 없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얼굴이 허옇고 희바리는 에너지가 넘치지 않잖아요. 뭘 먹어도 피곤해 보이고 아파 보여. 맞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저혈, 피를 늘리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해요. 아니, 저혈압이면 피가 부족하면 당연히 압이 못 올라가죠. 원인 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혈압, 저혈압도 공부해보면 상담을 통하면 아, 이 사람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적절히 이야기해주면 되고요. 그럼 밑에 골격근 됐죠. 자, 가로 문이건 돼갖고요. 자, 우리 몸에 뼈에 붙어있는 근육. 요 놈은 빠르고 힘이 세요.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내장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장을 이루는 근육인데, 천천히 지치지 않고 끝까지 뛰는 놈. 그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들고 하는 이런 거는 가로 문이근이고요. 밑문이근은 내가 잘 때도 움직이는 거. 혈관, 장, 심장에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밑문이근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파가 산소를 피해 넣어주고 소화관에서 양분을 분해시켜 피어들을 보내면 심장은 이 피를 각 세포에 보내주는 일을 한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소순환, 대순환이 있죠. 8번, 9번. 자, 소순환은 뭐냐면 심장하고 폐하고 순환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소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심장에 들어오는 피를 자 입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는 산소를 배에서 심장으로 가져오죠. 그 산소를 다시 전신 온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돌아온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죠. 이걸 다시 폐로 보내는 거라. 그래서 폐와 심장 사이의 순환은 폐순환. 자, 거기서 그 깨끗한 산소를 온몸으로 돌리고 이산화탄소를 가져오는 거, 그걸 전신순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소순환하고 대순환, 전신순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자,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한번 심장은 수술 한번 들어가면 10시간, 24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고난도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암이란다 이런 수술인데 두 가지로 나눠요. 심장 판막증도. 자, 3층판, 2층판, 바늘판은 뭐냐면요. 아까 반과 실이 있었죠, 심장에. 그게 제가 저번에 우리가 입에서 위로 간 게 역류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관략근이 있다. 모든 장기는 그 과정 거쳐 내려가면 위로 역순환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역순환을 막기 위해서 관략근들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심장도 그래요. 방에서 실로 간 게 다시 방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벌어지고 들어가면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 심장에서 그런 기능을 해요. 방과 실이 바뀌는 마다. 근데 그것들이 문제가 생긴 게 이게 피가 흘러갔는데 닫히지 않는다거나 피가 흘러가는데 열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 심장 판막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수술을 해서 이제 고쳐주는 거죠. 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어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 부분들이 열리지 않으면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심장 판막증 중에 자, 열리긴 해도 닫히지 않는 것을 폐쇄 부전증이라 한다. 이게 심장 판막증은 두 가지가 있죠. 자, 협착증과 폐쇄 부전증. 그게 심장 판막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자, 심장, 그 다음에 혈관 심장에서 가면 심장이 가장 잘해야 되는 거는 자, 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내 몸에 있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 발가락 끝에 머리 끝까지 피가 잘 가도록 펌프질이 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심장의 기능이 잘못됐을 때 뭘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인은 몰라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의사 선생님도 어떤 병에는 내 병인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 병의 원인은 모르나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진짜 원인 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추측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약 없잖아요. 근데 추측해서 믿잖아요. 뭐? 에이즈 약을. 에이즈가 이런 원리니까 그것도 에이즈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먹였는데 효과 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약 치료제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라. 여기서 이렇게 작용이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 약이 좋지 않을까? 이거죠. 우리는 이러니까 우리 몸에 이게 작동상 이런 영양소가 좋지 않을까? 이거고. 맞죠? 그러면 심장에 이게 부정맥이 생기는 이유는 어쨌든 심장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피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 심장티는 바로 뛰고 싶어 하는데 펌프질 바로 하고 싶어 하는데 피가 너무 찐득해. 당이 많아서.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 뭐라 그러죠? 그게 심부전. 심장이 너무 힘이 들어서 망가지는 거. 오랜 시간 지나가게 되면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심장은 이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잘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축과 이완을 잘해야 돼. 그럼 이 수축과 이완의 가장 키포인트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박동이 제대로 찌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아까 전기신호, 그리고 수축 이완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심장이 근육과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건데, 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많이 움직이는 곳에 가장 많이 소기관에서 늘어나는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놈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놈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할수록 그 세포 자체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럼 가장 많은 곳이 심장, 그 잇몸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장에 그런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큐텐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자, 그래서 심장은 일단은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이 비타민 D 되어 있죠? 이게 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oQ10이라는 효소예요, 효소. 이 CoQ10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CoQ10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의 하나예요. 이 CoQ10이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콜레스테롤 억제제 먹는 분들 있죠.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약 드시는 분들 CoQ10 100% 먹어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간이 콜레스테롤 합성하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간에 콜레스테롤 합성을 못하게 막는 거죠, 억지로. 그래서 안 만드는 거라. 그렇게 되면 이 CoQ10도 안 만드는 거예요. CoQ10은 필요한데.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면 CoQ10은 드셔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원리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파세레늄 E. 이 세레늄과 비타민 E의 복합제로 노는 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왜냐면 세레늄이 왜 심장에 이렇게 좋은지를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뚜렷한 게 없다 그래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 책에 나와요. 심장마비, 이렇게 돌연사들, 그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의 그 대부분은 세레늄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세레늄은 심장마비를 이렇게 막아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먹어주시고 심장 자체에 대한 기능일 때 그런 것들을 먹어주면 굉장히 예방도 되고 관리도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뭐냐면 심장이 박동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런 영양소들이다 이거잖아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혈관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부정맥 뭐 먹어야 돼요? 이런 물어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 끼칠 수 있지만 오메가3도 부정맥이 굉장히 좋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오메가3 자체도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해주는 기능도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러면 맑은 피를 수축 이완해서 펌프질하는 심장하고 그죠? 피가 찐득하거나 안 좋은 걸 펌프질하는 심장은 완전 기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메가3도 부정맥에 굉장히 효과를 낸다 이런 기능도 있다 돼 있습니다.